시작한 것은 31에 만으로 31에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진짜 좀 젊은 나이에 됐죠. 19대로서는 최연소 의원이었고 역대로 치면 김영삼 대통령 다음으로 제가 두 번째거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김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력일 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행보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청년 정치의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투영됐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선한 의원으로서의 삶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됐으니까 얻어진 어떤 이익을 가지고 그 역량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4년간 받았던 그 사랑을 공공재로서 좀 돌려드리자 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는 미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젊은 정치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도 키워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실제 경험했던 바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좀 전하고 또 정치가 요즘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딱한 것이 아니다. 재미있는 정치의 모습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꺾어가면서 하는 것이 정치인가? 예를 들면 지난 선거 때 저한테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LGBT와 관련한 것이었어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종교계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발언을 하고 좀 넘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조언이 있었는데 저는 그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 발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에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소명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옳다고 믿는 것들을 물론 제가 살다 보면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느꼈던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라고 제 사관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의 면피를 위해서 하나하나의 것들을 말을 바꿔내는 행위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갈구하기도 하고 또 실제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 자신도 좀 많이 노출하려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일상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려고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그냥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좋아요도 가서 눌러줘야 제 글에 좋아요도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 그 삶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그 덕으로 이까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큰 힘 그리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나 재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의 언론이 따로 있고 그 기득권에 손 벌릴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 없이 정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SNS가 저에게 주는 힘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낮게는 투표를 하는 것일 수 있겠고 또 조금 더 성장하자면 출마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 내가 선거라고 하는 것에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뽑히지 않는다면 그럼 투표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당선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지배받는 형식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꼭 투표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근데 투표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와 있는 많은 후보들이 우리의 삶 자체를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그 삶을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고 또 능력이 좀 되는 분들은 많이 출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고 서포팅하고 후원도 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세대의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국방에 4년 있었는데 전쟁과 관련한 그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노인들인데 전쟁에 가서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정치도 사실 마찬가지죠. 60대의 분들이 정책 결정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것,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그것을 갚아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 길에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 뭐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다만 한 가지의 방식은 좀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대학교를 가거나 어디 학교를 가면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해서 이제 도서관을 가서 책을 빌려서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책을 빌리는 건 별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서고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책을 한 권을 다 읽으면 좋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 서문을 읽는 것이고, 서문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책 목차를 읽는 거고, 목차를 읽을 시간도 없을 때 책 제목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도서관은 분야별로 책의 제목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책 제목만 읽어보면 이 작가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그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도 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낭만은 캠퍼스에 가서 즐겨라, 그런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캠퍼스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낭만은 네가 돈 벌라고 직장 얻으면 해라. 직장 얻으면 돈 벌어가지고 결혼 준비 안 하냐, 결혼하고 나면 애 생각 안 하냐, 결국은 언제 행복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거든요. 난 그렇게 안 살겠다 라고 평생을 좀 살아왔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내가 꼭 뭐가 돼야 되니까 올해는 뭘 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 사망률 가장 높은 게 교통사고예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가다가 오늘 죽을지 아닐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게 가장 사망률이 높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좀 충실하게 살자. 그리고 오늘 좀 즐겁게 살자. 그 흐름들이,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거죠. 그걸 충실하게 쌓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소명을 받게 되면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당신은 이제 정치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라고 하면 또 그 역할 하고, 제가 해보니까 이 일은 정말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일 어떻게 평생 하고 삽니까? 정치를 그만두고 그냥 어디 자유롭게 나가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루하루는 국민들 곁에서 충실하게 불러주시면 백수의 삶을 잘 즐기려고 합니다.